그래서 제가 이 자재를 들고 올 거예요. 들고 와서 쇼룸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재료 분리가 다 됩니다. 재료 분리가 딱 돼요. 이게 재료 분리도 있고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 이게 뭔가 떨어진 게 없잖아요. 금간 게 없잖아요. 딱 한 개로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테스트 일주일 넘었는데 부지가 않아. 이런 질감을 다 느낄 수 있게끔 만든다고. 이거 보면은 그래서 쫙 구부리면 이게 쫙 구부러진다고. 이런 것들이 구부리면 이렇게 된다고. 라운드 형태로. 한 번 제작하는데 한 50m씩 이렇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미치아 미친다 강성현 아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인스타에 광고가 많이 뜨잖아요. 인스타에 신소재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마감재를 만들어 놨더라고. 이게 제가 본 사이트는 이태리 사이트였는데 뭔가 마감재가 딱 붙이면 마감이 끝나는 그런 자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진짜 되게 좋다 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OEM 공장이 중국에 또 있더라고. 그래서 중국에 갔다 왔어. 이게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가 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았는데 현장 가서 딱 보고 눈으로 반해가지고 야, 이거 한국에 들고 와야 되겠다 생각한 게 이 자재들입니다. 이게 저는 이게 가능할까? 이게 좀 사용하다가 하자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했다고. 근데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어. 굉장히 견고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고 무엇보다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 있다.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기, 설비, 목공, 도장, 가구, 필름, 중간에 여기 요런 데는 금속, 창호. 가구는 얼마나 더 좋은 걸 쓸지에 따라 틀려지는 거긴 해서 이거는 소비자에 따라 좀 틀리는 거고, 통상적으로 인테리어에 대해서 금액을 쭉 나열한다면 목공하고 도장이 많이 들어가요. 도장도 자재가 천차만별이죠. 유럽 미장 좀 지나갔지만 뭡니까 칼 페인트가 요번에 새로 또 나와가지고 또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친환경 소재 벤자민 모어 있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재에 따라서 도장값도 틀려지고 목공비도 틀려진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 자재는 도장을 할 필요가 없어. 도장도 할 필요가 없고 마감도 깔끔하다는 거지. 이걸 보고 그냥 만든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재료 분리가 다 됩니다. 재료 분리가 딱 돼요. 이게 재료 분리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그냥 흔히들 보는 재료 분리죠. 아주 얇은 건 재료 분리. 아주 얇은 재료 분리. 이렇게 X자 재료 분리. 이런 벽체가 서 있으면 이렇게 딱 붙이는 거지. 이렇게 마감재를 붙여서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거야. 이게 딱 붙이면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각진데도 이렇게 마감이 음각으로 마감이 돼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이거는 그냥 이게 샘플인데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울룩불룩한 걸로 한 거예요. 울룩불룩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 이게 뭔가 떨어진 게 없잖아요. 금간 게 없잖아요. 딱 한 개로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더 신기한 거는 이런 거 보면 원판이잖아요. 판인데 딱 붙이면 진짜 티 안 나지. 티가 가까이서 티 안 나. 이거 제가 이거 물에 넣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테스트 일주일 넘었는데 부지가 않아. 뱀부 소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종류로 만들 수가 있냐면 이런 질감을 다 느낄 수 있게끔 만든다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 이게 쫙 다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 이런 거. 이게 건축비가 높아지니까 이런 자재비로도 좀 아끼면 우리가 엄청 좋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이게 지금은 여기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 붙어져 있는데 이게 또 구겨져요. 이렇게 보면 구겨진다고. 이렇게 실제로 제작해서 올 때 이 가운데 게 없다고요. 이게 빠져 있어. 이게 그래서 쫙 구부리면 이게 쫙 구부러진다고. 이런 것들이 구부리면 이렇게 된다고. 라운드 형태로 쫙 돌아간다고. 진짜 좋은 것들이 좋은 게 뭐냐면
매지도 매지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몇 미터까지 만들어지냐면 한 번 제작하는데 한 50m씩 이렇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재를 들고 올 거예요. 들고 와서 쇼룸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우리가 받아오는 값보다는 조금만 이윤 보태 가지고 국내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재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쇼룸 만들고 나서 쇼룸 오픈할 때 한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본 목적은 공무 가이드죠. 작업일보. 작업일보가 무엇인지, 작업일보로 뭘 하는지, 작업일보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그 회사마다 작업일보는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을 텐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게 관리자가 보기 가장 편한 거는 이번 달에 얼마 썼고, 이때까지 누적적으로 얼마, 노임으로 얼마 썼노? 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재무팀이랑 연결돼요. 재무 노임 신고를 하잖아. 그럼 보험료가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재무팀에서는. 그러면 이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작업일보에는 그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안 들어와 있어요. 몇 대가리 했다. 뭐 장비는 어떤 거 썼다. 레미콘 물량 얼만큼 했다. 이 정도만 딱 나온다고. 그리고 뭐 레미콘 물량 같은 경우에는 누적 계산이 되어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인력 같은 경우에 누적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좀 쓰기 편하게 고친 겁니다. 쓰기 편하게 고친 건데 이게 뭐냐면 누적 인력 금액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금일 쓴 거, 누계, 총 얼마에 쓴지 이렇게 나온다고. 형틀목공이 84대가리, 철근공이 33대가리, 여기 뭐 또 설비공이 5대가리, 뭐 이런 식으로 대가리 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미콘이 11루베, 2호 이사 이런 거는 0루베, 2호에 300짜리는 160루베, 레미탈은 40kg짜리가 몇 포,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장비대도 뭐 덤프가 몇 대, 펌프카가 몇 대. 이 작업일보를 이렇게 쓰는 이유 첫 번째가 확인 절차, 크로스 체크. 확인 절차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거 확인 절차가 뭐냐면 곧 데이터가 돼요. DB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의 규모를 할 때 형틀공이 몇 머리, 철근공이 몇 머리 쭉이 나열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의 디자인의 건물을 지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몇 머리가 들어가더라 라는 데이터가 나와요. 누적적으로 쌓이면 쌓일수록 더 정확해집니다. 이거 데이터는 우리 회사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도면상 작성되어 있는 물량, 현재 지역에서 운영되는 그 단가, 노임들이 딱 크로스 체크가 다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 크로스 체크를 10군데 크로스 체크하는 것과 2군데 크로스 체크하는 거, 어떤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무조건 10군데가 더 정확한, 무조건 10군데 이상 더 많이 크로스 체크하면 할수록 더 정확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10군데 하려면 시간 소모가 많이 든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지. 단시간에 많은 경우의 수를 파악하는 게 공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단시간에 회사의 데이터와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물량과 각 지역별 단가를 대입했을 때 오차 범위가 몇 프로 범위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이거 맞다 보고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봅시다. 보통 보면은 계약 방법이 돈 내기가 뭐냐면 턴키, 직영. 왜 주는 그거예요? 본사 감독관이 필요 없다. 이거는 직영이니까 본사 감독관이 필요하다. 맞죠? 외주 정해진 금액이다. 직영은 날릴 계산. 그러니까 날릴 계산이라는 게 하루하루 이해하실 겁니다. 영상 보시는 사람들은 뭐 이것 말고도 뭐 장단은 다 각각 있죠. 근데 직영공사를 잘 안 하죠. 직영공사를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중요공정, 본사에서만 가지고 있는 기술 있죠. 기술공정.
이에 대해서는 직영공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하청 계약을 하죠. 왜냐면 요즘에 건설 산업법도 굉장히 엄격해지고 하다 보니까 외주를 주게 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외주 1억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청을 내렸다고. 외주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상 1억 안에 이걸 끝내는 목적이잖아, 이게. 1억 안에 이렇게 생긴 건물을 끝내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외주 계약이에요. 이 외주 공사에 대해서 도급인이 하청에게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순수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다음 일이 어떤 거 있는지, 이렇게 하면 다른 공종이랑 부딪힐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리는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디자인성 건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또 고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발로 차가 한번 부숴버리고,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억에서 플러스 알파가 생긴단 말이지. 본사에서 변경해라고 지시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가 있어. 근데 하청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금 요청을 하는데 우리 10머리 들어갔으니까 돈을 조금 더 주시면 안 되겠냐. 10머리까지만 한 5머리만 좀 더 얹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 하청에서. 몇 월 며칠 날 그랬습니까? 4월 5일 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4월 5일. 1번 보면 돼. 우리는 또 이 외주 계약하면 목표 머릿수를 딱 가온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청 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청 계약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청 계약할 때 철근 콘크리트 계약을 할 때 1억이다. 왜 1억이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명확하게 듣습니다. 전문 건설업을 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업자들은 본인들도 이게 축척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머리에 있어. 이거 이 정도 보면 한 300대가리, 200대가리 하면 충분히 끝낸다. 그러면 역산을 한다고 하청에서도 200대가리 금액이 얼만가? 뭐 예를 1억이다. 그럼 1억을 견적서에다 녹인다고. 대부분이 그래요. 사장님 몇 대가리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게 한 200대가리 들어간다. 오케이, 그럼 200대가리가 얼마입니까? 계산을 한다고. 200대가리 5천이라 치자. 200대가리 5천. 5천만 원인데 와 1억을 넣습니까? 이리 또 따진다고. 견적 싸움을 한다고. 그럼 뭐 자재값이 이렇고 시스템 동발이 얼마, 뭐 임대료 얼마, 뭐 어디 해가지고 1억입니다. 내 가져갈 돈 2천만 원 포함하면 3천만 원, 뭐 1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1억이 맞다라고 본사에서 판단하면 1억이 계약을 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 한 업체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업체를 받는다고. 그럼 우리가 가진 단가를 뽑는 기술력과 업체들에서 나온 견적과 이걸 싹 취합을 해본다고. 그러면서 좀 더 상세하게 몇 대가리 들어갈 건지 물어보고 계산을 한다고요. 복잡하죠, 계약이.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꼼꼼하게 안 보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겨. 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턴키로 주고 우리 계산 안 해도 된다고 넉넉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야, 추가금 달라는데 한도 끝도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또 골머리 아파집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자는 피해를 본다는 게 억울할 수밖에 없어. 뭔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을의 입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큰 소리도 못 칩니다. 노동청에 제가 한 2번 분리 갔다 와보긴 했지만은 억울한 경우가 많아. 근데 감독관도 그래요. 노동청 감독관도 하여간 억울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동법이 너무 강력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추가금 요청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단가가 오르거나 다른 현장의 단가를 맞춰볼 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작업 일부를 무조건 꼼꼼하게 써야 된다. 기본임, 기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꼼꼼하게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억에 계약을 했다 칩시다. 뒤에처럼 1억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기성 검토에도 문제가 있어. 자, 우리가 1억에 계약을 하면 기성에 따라 자금 지출을 하잖아요.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 뭐 1,000만 원, 뭐 어디에 뭐 1,000만 원, 선급금 2,000만 원 이래가지고 한 4,000만 원을 빼고 중간 기성을 6,000만 원으로 풀어야 된다고 할 경우에 이 6,000만 원이 어디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머릿수하고 자재비, 임대료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공정률이 이만큼이고 너희가 일한 거는 이만큼이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만큼 주겠다라고 협의를 본다고. 근데 이거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돈 가면 돈 줘야 돼. 3,000만 원 주세요. 네가 어떻게 3,000만 원치 일했는데? 그 3,000만 원치 일했죠 우리가. 몇 머리 들어갔는데 10대가리 들어갔고 우리 30대가리 들어갔는데 그러고 할 말도 없고
그 공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머릿수와 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진행 사항을 보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같이 복합해서 기성을 푼다고. 간단한 예입니다. 3층만 원에 3층 짓는다. 그럼 1층 지모 1,000만 원, 2층 지모 1,000만 원, 3층 지모 1,000만 원. 이게 그 진행률에 따른 그거고요. 돈, 머릿수에 따른 기성 풀 때 기성률은 10층에 1억에 계약했어요. 10개월간. 그럼 1,000만 원씩 푸는 걸로 약속되어 있지만 이번 달에 10대까지 들어갔어. 300만 원치밖에 일을 안 했다고. 그러면 1,000만 원 줘야 할까요? 회사에서는 리스크를 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성을 주는 게 아니고 성급금을 주는 상황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 따집니다. 사장님 오버해서 이래 이제 이만저만에 300만 원치밖에 일을 안 했는데 1,000만 원 다 받아가는 거는 아니다. 이만저만해서 이 정도 딱 자르고 한 700만 원만 주구만.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한다고. 공무팀에서.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작업 1보다. 금일 작업 내용, 명일 할 일, 그러니까 오늘 한 일, 내일 할 일 작성하게 돼 있고요. 직영이든 아니든 들어온 사람들의 머릿수가 어떻게 되는지 다 체크가 되고요. 우리가 담당을 했건 안 했건 뭐 기술공, 장비, 자재들이 어떤 건지 이 작업 일부에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기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특기사항을 적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현금 지출과 그 개인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이 나 이거 내 돈 주고 8만 점 하나 샀다, 급해 카드 안 썼다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본사에서 이렇게 지급해주는 카드가 있어요. 카드값 얼마 썼다 미리 밑에 적어 놓는 기라. 이게 월간 누적이 되면 다음 달에 얼마 나올지, 카드값이 얼마 나올지 바로 한눈에 보인다고. 또 이게 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적을 수 있는 그 양식으로 만들어 놓은 작업 1보입니다. 그래서 작업 1보는 꾸준하게 열심히 잘 관리해주고 잘 쓰시면 언젠가는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랬든 저랬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고 얼마의 지출이 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가지고 스터디를 해야 돼. 마지막에 노이 왜 이렇게 많이 썼노? 현장에 형틀공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노? 철근공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노? 그러니까 이건 저거들이 잘못 계산한 거고 우리가 잘못 계산해 우리가 잘못 계약한 거 아이가. 다음번에는 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또는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특수구조고 뭐 이래서 저래서 옹벽이 많고 토목 옹벽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스터디를 해서 마감 짓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철해가지고 넣어 놓으면 쭉 빼가지고 다시 이 현장 이랬구나 저랬구나 볼 수가 있어. 또 사고라는 게 당장에 벌어지는 사고가 있고 한참 있다가 또 벌어지는 사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작업 일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기사항이나 이런 데 보면은 클라이언트하고 했던 대화 내용들, 약속했던 것들, 그런 여기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우리가 약속했었네 안 했네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작업 일보를 뭐 필요하시면 댓글 주십시오. 이거 어려운 양식은 아닌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런 자재들 이런 거 저희가 한번 실제로 공수해서 판매도 하고 저희가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렵지도 않아요. 붙이는 것도 이렇게 재료를 딱 이렇게 꼽잖아요. 이렇게 이건 자재가 다른 건데도 이렇게 꼽힙니다. 마지막에 마무리는 이렇게 재료 분리 딱 해서 끝내는 걸로. 마지막에 이런 것도 이런 건 진짜 좋아. 이게 마루에 깔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강마루, 강화마루보다 훨씬 튼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음새가 없어. 이게 벽, 바닥, 화장실, 외장재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목수면 누구나 이해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마무리 도장 같은 걸 안 해도 되잖아요. 마감이 다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용성이 있을 것 같다. 나도 이걸 보고 우리 건축주님들 좀 싸게 좀 할 수 있을 방법이 생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수해 온 거니까 시공해놓고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